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 시황 말씀드릴 건데, 오늘 미증시 간단하게 살짝 말씀드리고, 그리고 리비안이 급락을 했죠.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서, 그리고 국내 이슈 있던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증시 큰 폭으로 좀 낙폭을 보였었는데, 장 막판까지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이렇게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국내 증시는 좀 미증시와는 다른 방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용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증시가 방향성을 잡아갈 거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집중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고용보고서 제출 이전에 이제 눈치 싸움을 한 거죠.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제 약세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느냐 그 부분인데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큰 폭으로 이제 낙폭을 보여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이 일단 시초의 관건이겠고요. 최근에 낙폭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관련해서 좀 나오는 물량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또 어느 테마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증시 자체는 뭐 딱히 볼 건 없는데 지금 2차 전지잖아요,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보려면은 또 전기차를 봐야 되는데 리비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22%를 지금 하락을 했는데 리비안이 이제 15억 달러를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약 22% 하락이 나오면서 좀 큰 충격을 보여줬는데 이게 리비안만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국내 증시에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 낙폭을 따라갈 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테슬라는 이제 큰 폭의 뭐 낙폭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리비안에 이어서 루시드도 7%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루시드 에어보다 이제 5,000달러 저렴한 후륜 구동 모델을 내놓았다는 소식에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지만, 리비안이 사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22%라는 하락세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국내 증시에 타격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의 이슈를 좀 살펴볼 건데요. 어제까지도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슈가 있을 때 제가 테슬라 슈퍼차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또 이렇게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오면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충전소는 여러분들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 2차 전지가 주춤한 시기에 우리가 다른 투자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처가 과연 어디일까? 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테마가 바로 이 충전소 테마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일단 충전소 테마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강세를 보였었죠. 근데 해당 이슈는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 이슈라서 슈퍼차저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관련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텍도 관련주지만 에스트래픽 그리고 데이오플러스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가 있습니다. 원래 테슬라 충전소 이슈 대장은 휴맥스 홀딩스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주가 반영이 굉장히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를 해두시고 S트래픽이 이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과거에 이제 테슬라 이 슈퍼차저 이슈가 있을 때 S트래픽이 강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주가 과연 움직여 주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유라테크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유라테크나 뭐 아모센스 그리고 동양 EMP 이런 종목들은 무선 충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만 해두시되 이제 수급이 가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주시고, 현재 슈퍼차저 관련주 이슈인데 만약에 무선 충전 관련주도 이제 충전소 이슈니까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만약에 이 슈퍼차저 관련 이슈가 아닌 뭐 무선 충전 이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유라테크나 아모센스, 뭐 동양 EMP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겠지만, 슈퍼차저 이슈이기 때문에 슈퍼차저 이슈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하고, 무선 충전 관련 이슈가 없는데도 무선 충전 관련주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제가 이 충전소 다음으로 투자처를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페베터리입니다. 페베터리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페베터리를. 그래서 지금 이제 페베터리 관련주들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상승 모멘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도 그렇고 뭐 재활용 이슈도 그렇고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해당 기사를 보면은 독일이 2차전지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소재와 리사이클링에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조달부터 재활용까지 전체 가치 사슬 파악이 우선이 돼야 한다. 요즘 이 대기업들도 특히 에코프로가 이제 계열사 수직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 뭐 리사이클링까지 이제 완벽한 수직 계열사 수직화를 만들겠다, 내재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이면서 이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적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폐배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 2차전지 산업이 크면 클수록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폐배터리 산업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폐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2차 전지를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그 2차 전지가 배터리가 이제 다 써져야 되잖아요. 폐배터리가 나와야 하는데, 폐배터리가 보통 주기가 10년 정도 됩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그 폐배터리가 나오기까지에 당연히 이 7년에서 10년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활성화가 됐던 연도부터 진행을 해서 거의 7년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산업을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SK 에코 플랜트도 경주에 국내 첫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청신호가 이제 밝아졌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배터리죠. 재활용이에요. 리사이클링이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를 ESS 저장 장치로 이제 재사용하는 이 리유스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사이클링, 재활용이죠. 재활용이고, 그리고 리유스, 재사용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리유스는 말씀드렸듯 그 ESS 전력 저장 장치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리사이클링은 이제 폐배터리를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블랙매스에서 원자재를 다시 추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당장의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상승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밸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존의 낙폭을 다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 폐배터리에서 양극재캐는 미국 이 도시광산 600조 원 골드러시 신호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만큼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폐배터리 관련 산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해 주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배터리 탈중국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FEOC 그 해외 우려 기업에 중국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타격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던가 아니면은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FEOC의 이제 해외 우려 기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탈중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 FEOC의 세부 규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탈중국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중국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내 관련주들이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좋겠죠.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장 시작까지 대략 2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성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